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있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한국진보연대의 주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 시간에는 일본 친일 쿠데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좀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미국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 언론들의 계속된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예, 다우존스 지수가 막 급락하고 막 그랬죠. 네, 그 증거로 증시가 출렁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초에 미국 증시가 막 한번 요동을 쳤는데요. 예. 지금 보합세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미국발 경제 위기의 징후로 봐야 됩니까? 예, 명확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또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라갔고요. 네. 알겠지만 AI 엔비디아가 막 주식이 막 폭등하고 그랬죠. 하루에 몇 조씩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미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저렇게 주식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이건 뭐 우리 예측이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랬죠.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작은 어떤 흔들림에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실업률. 실업률 통계가 발표된 건가? 4.0% 정도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많이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0.3%? 차이. 그래서 4.3% 올라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의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올린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갑자기 팍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히 미국이 이제 연약 지방, 그러니까 그 장마철에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서 가지고 흔들었는데 그때 이제 트리거가 하나가 딱 떨어지니까 확 붕괴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겁니다. 네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붕괴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그렇죠. 뚝 떨어뜨렸다. 네. 그러면 기술주가 그럼 쭉 줄줄이 떨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 이제 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우존스부터 S&P, 나스닥이 모두 막 엄청나게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급락을 주도한 게 매그니퍼센트라고 해가지고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여러분은 알겠지만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아마존, 메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가 주도했거든요. 상승을. 그런데 이런 데가 많게는 10% 이상 떨어졌습니까? 6%, 10%씩 막 떨어졌고요. 자,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아시아 증시도 난리가 났죠. 떨어지겠죠. 8월 초에 아주 아시아의 한국부터 일본, 중국, 홍콩, 대만까지 특히 이제 미국과 연동성이 높은 일본, 대만, 한국. 근데 한국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네. 당연히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독감 걸리니까 한국 증시는 바닥을 쳤습니다. 원래 이제 삼성전자를 3만 전자에 시작해서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루 아침에 6만 전자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술주가 이제 낙폭이 커졌던 거고 역대 코스피 하락폭으로 따지면요 가장 높습니다. 가장 크게 떨어졌어요. 이번이 가장 크게 떨어져서 이건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 결국은 한국도 직격탄을 맞는 더 큰 피해를 입는 결과를 나타난다는 것을 또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종속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주식이 이렇게 갑자기 폭락을 한 게 아까 그 사안은 촉발 요인일 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원인이 있겠죠. 왜 이렇게 주식이 대폭락했는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초가 매우 기초가 지금 왜 물렁물렁해졌다 이렇게 부실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부실한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돈을 천정부리 썼고 기후에도 돈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 해가지고 미국은 내수 때문에 돌아가는 경제체계 아닙니까? 내수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왔죠. 네, 그러니까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그걸 잡으려고 5.5%까지 계속 유지하는데도 네. 안 잡혔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이렇게 5.5%나 계속 올리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혔어요. 이게 이상했었거든요. 네, 네. 이상하죠. 이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계속 시중에 있는 돈을 끌어다녔는데 미국의 재무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었어요. 찍어가지고 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풀었습니까? 왜? 미국은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내수의 급락 조짐이 보였거든요. 내수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경기가 침체가 오고 경기가 침체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전에 주식과 채권 시장이 폭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재무부가 풀었군요. 재무가 돈을 계속 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바이든 낙선은 확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연할때니까 13년부터 재무가 돈을 막 풀기 시작하는데 천문학적 돈을 풉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는 한 6% 돈을 풀었는데요. 2023년이 되면요. 7% 정부의 소비 지출이죠. 7%로 증가합니다. 팬데믹보다 더 많이 풀었군요. 더 많이 푸는 거죠. 재무부로서는 엄청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연준은 돈을 계속 줄이는데 재무부는 돈을 막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더 서로 손발이 안 잡힌 거예요. 손발이 안 맞네요. 네. 그죠?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돈을 푸니까 이제 주식이 뜨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아파트값, 들썩들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는 계속 줄어갔거든. 그런데도 내가 일자리 없고 소득은 줄어가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니까 소비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카드빚이 막 늘어나요. 카드빚이. 우리 한국 옛날 카드 생각나네요. 카드 사랑 똑같은 거죠. 카드 사태랑 똑같은 거죠. 카드빚이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1조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60조 정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로. 2배로. 도표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카드빚이 연체되고 연체율이 높아질 거예요. 못 갚죠. 그러니까 은행 연체율이 덩달아 확대됩니다. 은행 연체율이 올라가고. 미국 은행 엄청나게 많던데요. 3,000개 정도 되는데요. 메이저 100대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1.4% 연체율이 최근에 3.2%. 3,000개로 확대되면 7.8% 연체율이 폭등해요. 이런 은행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지금 완전히 부실을 할 대로 부실해진 거예요. 미국에서 집안이 엄청나게 연약해진 거다.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엔트레이드, 엔캐리. 엔캐리는 뭐냐면 일본의 금리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계속 0%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를 빌려와서 미국이 지금 금리가 5.5%라서 거기에 투자하면 그냥 5.5% 돈을 번다. 그러니까 돈 빌려서 이게 큰 손들이 하는 일이죠. 그걸 엔캐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 엔캐리에서 돈을 엄청나게 그 엔캐리가 어디로 갔었겠어요? 주식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뜨니까 이게 부양됐던 거예요. 거품 경제가 사실은 확대됐던 거예요. 그런데 실물 경제가 벌써 꺼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다가 일본의 금리를 0.25% 이번에 계속 몇십 년간 계속 0% 하다가 올렸습니까? 조금 올렸고. 찔끔. 완전 찔끔이죠. 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이제 0%가 아니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르는구나.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결국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 돈이 직접 투자만 15조 달러, 그러니까 2경 원 정도가 됐고요. 거기에 파생 상품까지를 하면
이건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데 한 20조 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것이다. 그러면 이경 7천조 원 정도가 돼요. 와,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들어와서 네. 막 주식을 부양하고 부동산을 부양했는데 이제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연약 집안에 확 꺼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다시 주식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네네. 왜 올라가겠어요 이거? 왜 올라가겠어요? 또 돈 풉니까 제목으로? 그렇죠. 이게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와서 얘기했는데 미국은 법칙이 있어요.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간 대선이 있는 7월부터 3개월간 주식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무조건 당선돼요. 집권당인다. 네, 그게 84년부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거 믿고 지금 정부가 또 돈을 그렇죠. 푼다. 쟤네는 어떻게 연방 준비 제도는 어디서 돈을 꿔가지고 막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3개월 가겠어요, 4개월 가겠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 어느 대통령이 와도 터지겠네요. 터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막 뭐 주택담보대출 엄청 땡겨서 하는 게 그게 진짜 위험한 짓이다. 정말 위험한 짓을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